네, 한국지방세원의 최영구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먼저 김두관 의원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전화를 받고 섭외를 받을 때 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하고는 저하고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를 불러주신 게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매달 한두 개씩 이슈페이퍼라는 게 나가는데 제가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는 88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 재난지원금과 재정자립도의 관계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또 여쭤봤더니 유순준 비서관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른 거다라고 하셔서 제가 쓴 이슈페이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발표하신 그 두 교수님과 박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내용은 이제 주로 제가 분석했던 것들을 그다음에 좀 글로 표현해서 이걸 또 게재를 하신다 그래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이슈페이퍼를 쓸 당시에는 86개의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6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분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86개가 지급했다는 걸 조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일일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근간으로 해서 봤고요. 근데 이제 6월 4일 날 그 전남에 화순이 지급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저희 춘천이 지급하기로 해서 이제 현재는 88개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41쪽하고 42쪽에 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은 어떻게 기초는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역은 대체로 좀 선별적으로 중위소득 100% 정도까지만을 지급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보편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분의 발표를 기초로 한 그거에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한 형태가 더 효과적이고 더 바람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만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왜 시작을 했냐면 언론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좀 크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긴 굉장히 여유가 있는 데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는 데는 재난지원금의 그 1인당 금액 규모가 작아서 그러면 그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저희처럼 지방재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재정 자립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의문을 갖고 봤던 거랑은 다르게 분석해 본 결과 전국을 대상으로도 했고요. 광역하고 기초를 다 넣기도 하고 광역과 기초 나눠서도 하고 시군 구를 또 구분해서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해본 결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냐 안 주냐를 봤을 때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들이 많이 주더라. 그리고 그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이재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 재정 분권 때 그래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이 되면서 그다음에 지방세 한 3조의 순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유 재원이 돼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재훈 교수님이나 이런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높으신 학식이 많으신 분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1단계 재정 분권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보다 먼저 재난지원금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에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제가 이제 글로는 안 썼지만 이 국회 예산위원회 나와 계시지만 국회 예산위원회 분석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영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향후 2차, 3차 파급 효과로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정확한 결과를 나야 되겠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네 지역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서는 지급을 했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상대적으로 지급을 덜 했다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 즉 경제적으로 좀 더 활동이 활발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높은 지역이 먼저 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코로나19로부터의 어려움을 먼저 극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글로 쓸 수는 없어서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뒷부분에 썼던 것처럼 만약에 2단계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성공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을 2차로 누가 줄 것이냐, 그러니까 국가가 줄 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줄 것이냐 한다면 저는 국가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되면 또 재정력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은 데는 또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또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2단계 재정 물론 기본적으로는 지방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자기 지역에 맞게씩 주는 것이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라면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2단계 재정 분권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저기 뭐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걸 잘 해주신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에 따라 달라지만 지방 정부가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분석한 제가 그 이슈 페이퍼라는 것에 작성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기다가 뭐 간략하게 일부러 조금 두리뭉실하게 적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그다음에 제가 이걸 작성한 이후로 매일 재난지원금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신문을 스크랩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의 전문가가 한번 되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읽어보면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이 가구당 지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행안부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한 일주일이면 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2차로 지급을 한다면 뭐 저는 앞서 발표하신 두 분의 말씀처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한다면 국가가 그리고 개인 단위로라는 것이 제가 뭐 분석했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